자, 이제 국내 증시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죠.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요. 스몰캡 그리고 소형주 랠리가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랠리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는 좀 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성수 대표도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자, 그런데 요즘엔 좀 분위기가 달라졌나요? 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사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네네. 또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도 많이 투자하셔서 올해 상반기 때 훈훈한 성과를 많이 만드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지난 상반기 때 소형업종이 30%대 네. 상승, 이에 반해서 종합주가 지수는 한 14%대 상승, 엄청난 강세였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분위기가 종합주가 지수가 6월 말 대비해서 현재까지 한 보합 정도 그러한 흐름인데 반해서 소형업종 지수는 2%에서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종목 단위로 보게 되면요, 이유 없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셨던 종목 중에 나는 소형주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뭐 10%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자, 이러한 상황들은 보게 되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스몰캡이 하반기에 좀 컴플렉스를 네. 겪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게 혹시 대주주 양도세 이슈인가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대해서 여러 네. 차례 이야기 드렸고, 이제 하반기 때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하반기 전략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조금 분석을 해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본격화된 게 2013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부터 해서 2년 단위로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또 강화됐죠. 그렇죠. 네. 점점점 강화되고 2019년에 한 종목당 10억 원, 그리고 작년에 3억 원으로 하향하려다가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붕괴하셔가지고 막았죠. 네. 예. 그렇게 보면은 2013년 이전 그리고 이후 어떤 상반기 하반기에 스몰캡의 어떤 흐름에 영향이 어떠했을까, 이 부분을 좀 쪼개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도표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화면상의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3년 이전부터도 상반기 때 소형업종의 강세, 하반기 때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표가 2001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의 종합주가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때 이제 파란색 막대가 이제 상반기 때 네네. 상대 수익률인데, 상반기 때 강세를 보이고 하반기 때는 좀 상대적으로 소형업종 지수가 뒤처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시계열을 쪼개서 2001년부터 해서 2012년을 네네. 보게 되면은 상반기 때 지수 대비, 종합주가 지수 대비 소형업종 지수의 상대 수익률의 평균치는 5.3%를 상반기에 기록했고요. 하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7%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가 시행된 그 이전부터 해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반기에 소형업종이 안 좋은 거는 대주주들이 워낙 이제 나는 조금만 들고 있는데도 대주주라고 하니까 거기서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물량을 던져버리는 바람에 하반기에 소형업종이 안 좋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반기에는 소형업종이 안 좋았더라는 거잖아요. 예, 앞서 언급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하반기 때 이거 원래 있던 재료 아니냐,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상반기 때 소형주의 강세, 네. 그리고 하반기에 소형주 약세가 심화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소형주의 하반기 때 수급 불안 요인이 되는 변수들을 보게 되면요, 네네. 기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 보게 되면요. 상반기 때 일단 농사를 지어야 네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특히 이제 연말 가까이 돼서 수익률이 일정 부분 올라오시면은 다 팝니다. 네네. 그리고는 올해 농사 끝 이러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게 많아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매도해서 네. 현금 잡아야지 이게 내 돈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한 매도 하반기 때 매도가 나오면서 거래량이라든가 시가총액이 적은 네네. 소형주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경향성이 2013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레벨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더 심화됐습니다. 이 자료를요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2001년부터 해서 2012년 그리고 2013년부터 해서 2020년을 구간을 나눠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자료 중에 이제 2013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의 소형업종 지수의 상대 자료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직전에 있었던 자료에 비해서 좀 그 확대된 네네. 느낌이 있죠. 이게 2013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인데 소형업종의 상대 수익률이 상반기 때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우위에 있었고 하반기 때 열위에 있다라는 게 매우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네요. 있고요. 이 부분을 앞서서 이야기 드린 대로 2001년부터 해서 12년, 13년부터 해서 20년 나눠서 보게 되면요. 2001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상대 수익률의 그 차가 12.4%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때 우위를 보였던 비율이 3분의 2, 67%였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해서는 이 경향성이 매우 강해져서 상반기와 하반기의 상대 수익률의 격차가 14.6%로 확대되고 네. 더 결정적인 것은 상반기 때 우위를 보였던 비율이 87.5%로 높아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매우 노골적으로 아하. 바뀌었다. 그 이전에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2013년부터 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어 가면서 경향성이 매우 노골적으로 강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소형업종은 하반기에 좀 다소 부진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시작된 2013년 이후부터는 그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거네요. 예,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앞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스몰캡과 소형주를 들고 계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반기 내내 좀 어렵다는 전망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런 내용을 준비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암울하죠. 네. 저의 우리 이 그러시면 코너는 안 될 이제 것 밝은 같아요. 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이 표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반기 때 2013년 이후부터 해서 하반기 때 월 단위로 해서 소형업종 지수의 종합주가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2013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열의를 보여주어 왔는데 2014년부터 해서는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게 연말이 아니고 네. 점점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이 이야기는 뭐랄까 이제 투자자들이 2013년부터 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될 때마다 학습 효과를 네. 경험한 것이죠. 특히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몰아서들 매도를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고 매도하고 봤는데 손실이 크니까 세금 회피 부분보다도 더 불리했던 네네.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해서 보게 되면은 점점점 연말이 아니고 그 이전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2020년만 지금 12월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빨간색으로. 그때는 이제 우리 기재부께서 연말까지 3억 원을 강행하려고 하셨다가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연말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파셨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그랬지 전체적으로 점점 여름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 이야기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된 지 2019년 이후 3년 차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연말이 아니고 여름 정도, 아하. 8월에서 9월 사이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좀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가닥을 잡고 투자에 임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네.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한 소형주의 상대적 부진 일정 부분 있을 가능성이 네.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7월, 8월 경험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학습 효과 때문에 8월과 9월 사이에 그 잠재적인 물량들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 고비를 거치고 나면요, 오히려 그것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오히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네. 더 엄청난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소형업종 지수의 절대 수익률을 네. 새해 상반기 때 절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러한 점을 본다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만약에 소형주가 밀렸다 그러면 저가 매수하시면서 고맙습니다. 큰 손님들 많이 팔아주십시오. 아하. 이런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으로 접근하신 것이 8월 말 9월 그 사이에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형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대체로 좀 좋은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그 투자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상반기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번 하반기에서 악재를 겪었던 수익률까지 더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 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